네, 어묵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국 진나라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권력자였던 진시황 유명하잖아요. 평소에 생선 요리를 즐겨 먹었는데 요리를 먹다가 생선 가시가 딱 나오면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불러와. 야 너 사형.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래서 한 요리사가 가시를 제거한 생선살로 진시황에게 생선 완자 요리를 만들어서 바치자 아주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묵과 비슷한 음식으로 어환이라는 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데 요거랑 또 비슷한 게 조선에도 있어요. 숙종 45년 1719년에 간행된 진년의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선 숙편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생선을 으깨고 여기에 녹말, 간장, 뭐 참기름 이런 거 넣고 쪄낸 다음에 잣가루를 넣은 간장에 찍어 먹었다고 하는데 딱 들어봐도 뭐 이제 전분이 들어가니까 요즘 어묵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현대적인 어묵의 직접적인 유래는 그 일본에서 좀 들어온 게 많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그 조선시대 문헌 곳곳에 어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부산을 통해서 일제 시대 들어온 것들이 좀 직접적인 우리 어묵에 또 그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묵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본어로 어묵을 뭐라고 할까? 이걸 이제 오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뎅 아니었어요? 아니지. 근데 이제 오뎅은 사실 이제 요게 들어가는 그 요리지, 냄비 요리. 네. 어묵 이외에도 수많은 이제 주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묵은 일본 말로는 가마보코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8세기에서 12세기에 그 이제 헤이안 시대죠. 영주를 위한 잔치상에 생선살을 으깨 가지고 그걸 이제 대나무에다 이렇게 붙인 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면은 왜 그 부들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풀 중에 그거랑 되게 비슷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들을 아마 가마노호라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그 가마노호가 발음이 바뀌면서 가마복고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오뎅이라고 하면 이런 가마복고 그리고 무 곤약, 토란뿌리, 뭐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을 다 넣고 끓여서 만드는 소힘줄 이런 걸 넣고 끓여 만드는 요리죠. 소힘줄이 중요한가 보네. 예, 그게 꼭 이렇게 하나씩 고를 수 있거든요. 일본에 가면 제일 비싼 게 달걀이랑 무랑 소힘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그 부산 오뎅 그 포장마차에 다 꽂혀가지고 끓고 있는 모습은 오뎅이라고 부를 만한 건데 그렇지. 그거 하나하나는 사실 이제 오뎅이 아닌 거죠. 정확히는. 그렇지.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가마보코라 그러면 어묵 전체를 통칭하기도 하지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쪄서 만들면 보통 가마보코라고 하고 튀기면 요걸 이제 사츠마 지역에서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츠마아게 그리고 이제 구우면 치쿠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일제 시대에 이제 부산부터 목포 남해 쪽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어묵을 생산하는 공장도 여기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1910년에 개장한 부평동 시장 여기에 이게 이제 전국 최초의 공설 시장인데 192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시장이란 책을 펴내요. 여기 보면은 부산의 부평시장은 쌀, 어묵, 채소, 첨가물 등이 주종을 이뤘다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 부산 어묵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1936년에 부산 동광동에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어묵 공장이 문을 열었는데 광복 후에 이거를 이제 한국 사람 공장장이 이어받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1950년대에는 일본에서 어묵 제조 기술을 아예 배운 분이 우리나라 분이죠. 이분이 영도 복례시장 입구에 어묵 제조 업체를 이제 차리고 이런 업체들이 이제 부산 어묵의 어떤 춘추 전국 시대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명성을 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로 기술을 교류하기도 하고 합자를 해서 공장을 내기도 하고 이쪽 공장장 출신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또 새로 차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산 어묵의 그런 이제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940년대 50년대에는 맷돌에다가 생선을 아예 뼈째 갈았대요. 대가리까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름 소채 튀기는 방법이었다고 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1950년대로 넘으면 이제 주원료가 연근해에서 잡히는 이제 새끼갈치, 풀치라고 하잖아요. 네네. 요거랑 이제 깡치, 그리고 새끼 조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뭐 이제 그물코에 대한 제한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새끼들까지 막 잡았는데 얘네들은 막상 그 상품성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묵을 다 갈았어요. 다 갈아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식용 기름에 튀긴 어묵은 고급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 요리집 같은 데 납품이 됐었고 그 전에는 그래서 고래 기름이 쌌대요. 고래 기름이. 네. 고래가 지방층이 굉장히 두꺼워서 라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래 기름, 뭐 전갱이 기름 이런 걸로 보통 튀겼다고 하고. 나 라드는 돼지만 라드라고 불러봤어요. 네. 일단 돼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밀가루가 비싸다 보니까 콩비지를 여기다 섞기도 했대요.
그래서 콩비지를 섞은 어묵은 식감은 좀 퍼석퍼석한데 지금은 나지 않는 좀 꼬신 맛이 있었다. 맛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영양적으로도 더 오히려 나오는데? 비지는 영양가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단백질 빠져나갔고 지방 빠져나가고 찌꺼기니까 남은 거니까. 근데 이제 부산 어묵 업체 중에서 예. 아직도 요 스타일로 만드는 데가 있긴 합니다. 옛날 네네. 스타일로. 네네. 요거를. 그리고 이제 1970년대 후반에 경제개발과 더불어서 어묵 업계 역시 되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요. 예. 이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자동화 기계가 도입이 돼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들면은 도시마다 공장 생기면서 공장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포장마차가 생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때 최고 인기 안주가 참새구이였는데 1970년에 정부가 참새포획을 금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체 안주가 필요하잖아요. 몇 년도? 몇 년도? 1970년. 70년. 그래서 이제 참새구이를 대체하는 대체 안주로 어묵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그걸 먹었구나. 참새를 해방시키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소주 한 잔에 어묵이랑 이제 뜨끈한 국물 이거 먹으면은 서민들의 이제 고된 하루가 위안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전국 학교 앞에 분식점에 필수 메뉴로 그렇지. 떡볶이와 어묵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어묵 장사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너무 그래요, 좋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거치면서 외식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묵 업계들이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하면서 이때 이제 도심에 있던 어묵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대형화되면서 교외로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부산 사시는 분들은 그 시기를 좀 기억을 하실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네, 맞아, 이제 그런 맞아.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우리 곁에 아주 친숙한 친구로 남아 있는 음식 어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타피디님의 TMI 역사. 아주 그냥 깔끔해. 3일절을 12시간 남기고 일본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주셨어요. 예, 조선 총독부부터 해서 네. 이 아까 뭐 가마오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역사는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네네. 네네. 아, 저 일본이- 만세.